8개의 하나로 제가 픽을 했던 근본 원인이 딱 그거예요. 대그룹들이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다. 삼성, 현대, 그 중에서도 특히나 삼성에서 주목하면 주식 투자자로서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고, 관련주는 작년 피곤하세요? 아우, 완전 개피곤. 오늘 주식시장 자체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난주까지 뭐 흐름이 나쁘지도 않았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이 한 반만 맞았다고 치죠. 그래서 3월달이 그렇게 나쁘진 장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며칠 안 남았네요. 오늘 28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죠. 29, 30, 31일 맞지? 목요일이 3월의 마지막 날인데 그때까지 이 정도 오르락내리락은 할 수는 있어도 크게 위험스러운 단계는 지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토요일날 밤에 탑30 분석 영상 올려드렸어요. 근데 집에서 방송 키느라고 막 잘 못 키고 했지만 어쨌든 올라갔는데, 안 보신 분들은 한 1시간 20분짜리 영상이니까 한번 보세요. 특히 재료 분석을 통한 종목 선정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좀 밤에 약간 집중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 느낌이 들어서 좀 영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미리 예고를 드릴게요. 시간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10시 전후해서 미국 증시 주간 상승률 시가총액 탑100 종목들 지난주에 한번 했었죠. 이번 주에도 월요일날 방송을 키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마감 방송에서 광고 드렸던 대로 금토일 중에 우리 국내 상승률 주간 탑30, 월요일날 일이 있으면 그 전날 일요일이더라도 미국 시가총액 탑10, 탑100 분석해드리고요. 그리고 화요일날은 선정된 분들에 한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매일 2시간씩 8회 부자학교 오기 시작되니까 아마 내일 발표 날 것 같은데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400분 이상 하신 것 같던데 오늘 100분이면 경쟁률이 4대1이네요. 그래서 무슨 대학 입시 경쟁률도 아니고 부자학교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좀 고민입니다. 100분만 할지 줌 더 인원을 늘려서 좀 더 할지. 근데 또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왜냐면 숙제도 내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숙제 검사도 하고 숙제 안 하신 분 손바닥도 때리고. 안 웃겨? 손바닥 때리는 건 농담이고요. 근데 숙제는 제출하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주식 공부할 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실전적으로 같이 하는 게 좋거든요. 분석할 때. 거래소 지수는 오늘 보합권 마감했어요. 0.02 하락이라고 하지만 하락도 아니죠. 양선이니까 봉의 형태도 양봉이라서 나쁘지도 않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0.8% 하락했고 음선, 몸통이 있는 음선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은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수 자체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3월달 반등은 잘 들어온 거예요. 3월달 코스닥 반등이 5% 나왔으니까 4월은 어떠니? 4월은 또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있겠죠. 왜냐면 5월 금리 인상이 빅스텝이냐 스몰스텝이냐 그런 말들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0.25가 오르면 오히려 좋은 분위기, 0.5가 오르면 일시적으로 냉각 분위기, 그게 4월 장의 눈치 보기를 이렇게 만들겠죠. 제가 보기에는 4월도 1월, 어쨌든 1월 같은 급락장은 꽤 오지 않는다. 지수가 옆으로만 가져도 종목 장세가 열릴 수 있어요. 요즘 사실은 좀 종목 장세가 열린 느낌이에요. 로봇 테마부터 해서 상승의 연속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이제 대형주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진짜 딱 7만 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딱 7만 전자다. 7만 원에 아스팔트 딱 껌 달라붙어 있듯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내내 지수보다 좀 약한 모습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100조에서 좀 멈췄습니다. 상승세가. SK 하이닉스 오늘 보합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짝 플러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드는 종목은 거의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얘는 너무 매력적이다 이런 애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나마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등 조금 3월달에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융주, 저는 금융주를 좋아하지 않지만 포트폴리오 분석상 금융주 하나 정도 넣는 정도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네요. KB금융, 신한지주 2% 오르고 이런 모습 보면서 금융주는 일단 2, 3월 달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강한 종목이다. 오늘 LG생활건강 마이너스 3%. 얘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 LG생활건강. 뭐가 웃겼는데. 아니 이게 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얘가 진짜 너무 많이 빠졌어요. 170만 원에서 83만 원이니까 진짜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사적 신고가에서 반토막. 작년 7월 역사적 신고가에서 한
9개월 만에 딱 반토막이 났는데 쉬지 않고 떨어지네요. 그래서 오늘 떨어진 이유도 중국 상하이 붕세 이야기 나오면서였죠. 그래서 중국발 악재들이 뭐 호재는 거의 안 나오고 악재들만 나오니까 LG생활건강이 지금 거의 9개월 동안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1% 상승, KT 2% 상승. KT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경기 방어주, 통신주들은 사실 경기 방어주예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인 KT가 최근에 움직임이 되게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총 상위에서 어쨌든 금융주, 통신주 그 정도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더 설명 드릴 건 없습니다. 네. 상승률 가장 높았던 건 S-오일 6% 상승. S-오일은 실적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실적 너무 좋다 그러면서 6% 올랐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일동제약이 오늘 거래는 많이 나왔는데 4%가 빠졌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나왔었어요. 코로나 치료제로. 근데 오늘 일동제약 거래 8천억 거래되면서 조정받을 때 일동홀딩스라는 종목이, 일동홀딩스는 일동제약의 모회사인 거예요. 지주회사. 그래서 일동홀딩스 오늘 상한가 쳤어요. 그래서 하루 걸러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굳이 유추하자면 시총이 워낙 낮았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쳐서 2,400억이니까 2,000억도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일동제약은 1조 7천억이니까 1조 7천억짜리 지분이 일동홀딩스가 40% 정도 되니까 7천억 정도가 지분 가치인데 2천억 되니까 올랐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엔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 오늘 역사적 신고가 뚫었네요. 역사적 신고가 뚫고 장대 양봉 이런 거를 신고가에서의 오버슈팅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직전 고점 뚫으면서 오늘 거의 상그점까지 올라왔고요. 휴림 로봇 관련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장주에 투자하라에 8가지 종목이 써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전기수소, 제약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우주항공, 게임 이렇게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로봇을 8개의 하나로 제가 픽을 했던 근본 원인이 딱 그거예요. 대그룹들이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다. 삼성, 현대. 그러면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나 삼성에서 주목하면 주식 투자자로서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고, 로봇 관련주는 작년 한 12월에 한번 움직이고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는데 또 이러다 또 쉬겠죠. 하지만 다시 또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도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로봇 관련주를 잡아내는 탑 30으로 잡을 수도 있고 거래대금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주간 탑 30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또는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는 이유가 왠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오늘 또 거래가 좀 많이 나온 게 남선 알루미늄이에요. 남선 알루미늄은 오늘 3,400억 거래됐네요. 3,800억짜리. 자기 몸통만큼 거래되면 상한가.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늘 쌍용차 인수 재료 살짝 나오면서 쌍용차 인수 의향 제타진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남선 알루미늄 올라가면서 다른 알루미늄주도 같이 올라가는 게 또 이 주식시장이 상당한 움직임들이죠. 근데 왜냐면 남선 알루미늄은 쌍용차 재료로 상한가를 쳤는데 다른 알루미늄들이 사실 따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도 따라가요. 근데 그거를 말이 안 되지만 시장은 그런 거야. 뭐 이런 거죠. 대통령 후보의 사돈의 팔촌에 옆집 사는 사람이 이 회사 대표야 했는데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시장은 그렇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시장에서 자꾸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매매에 응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이 다른 이유로 올랐지만 알루미늄주가 같이 오른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뜻이에요. 거래소 보합이고 코스닥은 0.8 빠졌는데 거래소 등락현황은 딱 반반이네요. 오른 거 반, 떨어진 거 반. 코스닥은 살짝 떨어진 게 더 많았습니다. 비율, 상승률 탑 30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3개인데요. 3개가 다 뭐 그런 각자의 재료들이에요. 일동홀딩스는 매우 시총이 낮은 일동제약의 모회사.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주회사를 사지 말고 사업회사를 사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지주회사가 2연속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2연속 상한가는 아니죠. 오늘 2연속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길게 보면은 하나도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주회사는 원래 안 오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상속세 조금 내야 되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 세무사잖아요, 세무사. 세무사인지 모른다고? 세무사 책 썼잖아요.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절세 비법. 세무사니까 세무사 책을 쓰죠. 이정윤 세무사. 그래서 어쨌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지주회사는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오너한테 좋아. 이게 그냥 기본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에드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은 오늘 얘도 상한가를 쳤는데 오늘 거래 정지되었었던, 너무 급등해서 급변 종목으로 정지된 종목이
지난주에 월화수목금 3일 동안 상한가 친 현대비료죠. 그래서 현대비료의 최대주주 변경 재료가 있는데 그 최대주주 변경 재료와 연관돼서 에드바이오텍이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말씀드린 상승률 탑 30을 분석하는 이유 그걸 보시면 돼요. 남선알미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료에 의해서 상한가를 쳤다. 남선알미늄은 사실은 이 하한가 종목의 반대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하한가 종목이 두 개가 나왔어요. 오늘 에디슨 EV하고 UNI하고 이 두 종목이 다 쌍용차 인수 관련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모두 하한가를 쳤다. 그럼 얘네는 쌍용차 인수가 좀 멀어졌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남선 알미늄이 오히려 상한가를 쳤다. 이런 게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흐름들이에요. 얘한테 좋으면 얘한테는 안 좋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에서 오토웨인 상한가를 쳤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쪽이 제일 좋았냐 하면 여전히 저는 로봇 관련주인 것 같아요. 여전히. 휴림 로봇도 있고. 여전히 좀 로봇 관련주가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사이맥스도 로봇 관련주예요. 사이맥스도 로봇 관련주고 유일 로보틱스도 로봇 관련주고 유진 로봇도 로봇 관련주고 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재료가 진짜 하루짜리 재료가 있고 한 달짜리 재료가 있고 1년짜리 재료가 있는데 로봇테마는 1년, 2년, 3년짜리 재료니까 계속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 말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선알미늄 가니까 조일알미늄도 가고 사마알미늄도 가고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움직임은 아니니까 그냥 정말 단기 매매 하루짜리로만 접근하셔야 되고요. 로봇 관련주는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힘이 실리고 있고 순환매가 아마 돌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오른 로봇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노코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2연속 상승 나왔네요. 우주 관련주라고 말씀드렸고 우주항공도 저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오늘 밤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를 보면 한국 증시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공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코인 방송할 때 코인으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매매를 하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국내 주식 투자에 포트폴리오 짜고 매매하는 거에 도움이 될지 이렇게 적용을 시켜봐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인을 안 따라해도 좋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 분석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또 해주면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또 한국 주식에도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잘 따라오신다면 미국 직접 투자에도 도움이 아주 크게 되실 수 있고 나는 미국 주식 안 하는데 안 하더라도 한국 주식 투자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종시장에서도 체크해 드렸지만 지수는 그럭저럭 3월달 잘 버티고 넘어가는 분위기. 종목들의 상승의 연속성도 조금씩 보이고 있는. 그래서 로봇 또는 건설 건자재 이런 쪽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 또는 성장주 쪽에서는 일단 로봇이 가장 강한. 거기서 이제 확대한다면 로봇, AI 이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장주, 제가 늘 말하는 성장주는 아니지만 또 일시적인 재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쪽으로는 여전히 중소형 건설주, 건자재주 이쪽을 6월 1일 전에 좀 한번 폭발력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너무 피곤한 모습으로 했나? 재밌었어요 오늘 수업. 빵끝 웃으면서 부자 노래 두 번째 줄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하를 알면 돼. 여러분들과 함께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고 함께합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11시 장중시황입니다. 현대시간 거래소는 마이너스 0.2%, 코스닥은 마이너스 0.7%로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소는 양선으로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하루입니다. 거래소 시총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 소폭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으며 통신 3사도 지수 방어하는 모습이네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의 S51 6%대 초강세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현대사료 관련주인 에드바이오텍 한 종목 상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주간 탑30 유튜브 영상에서 주간 상승률 1위인 현대사료 공부하면서 직접 공략, 간접 공략, 데이터 축적 강의한 거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남선 알미늄은 쌍용차 인수 후보제로 나오면서 상 근처까지 치솟았고 조일 알미늄, 사마 알미늄이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 나오네요.
이 역시 주간 탑 30 영상에서 현대사료의 대주주 변경제로 상승해 다른 사료주들 동반 상승하는 모습 설명을 떠올리시면 정확할 듯합니다. 전체적으로 휴림 로봇, 유진 로봇으로 이어지는 로봇 관련주, 그리고 정책 관련주로 건설, 건자재 관련주가 가장 강한 테마인 하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한 줄평, 로봇, 건설, 관심 지속, 모두의 성공투자, 화이팅!